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원주를 대표하는 산성 유적 중 하나인 해미산성에 대한 축조 시기 확인과 함께 역사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강원도 문화재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그동안 해미산성의 문화재 지정 요구를 꾸준히 이어왔던 광문근 원주시 의원과 함께 해미산성 문제와 원주시 현안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광문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 원주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원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2023년이 밝았습니다. 모쪼록 금년 한 해 온정이 가득한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교육 환경이 좀 더 많은 기회를 갖고 또 학생들이 더 밝고 명랑하게 자라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좀 이제는 종식돼서 더 멋진 그러한 근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의원님 원주시 의원 재선에 성공하시면서 지난해 의정 활동을 좀 계속 이어오고 계신데요. 또 정말 많은 상을 받으면서 한 해를 또 마무리하셨어요. 좀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 정책비전 대상을 수상하셨고요. 2022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민주평통의장 표창, 대통령 표창,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제9회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 주민복지발전공원 기초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너무 이렇게 많은 상을 받으셨는데 좀 2022년이 굉장히 좀 뜻깊은 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상을 좀 받긴 했는데 저보다 받으실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여튼 제가 그분들을 대표해서 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책찍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의정 활동을, 좋은 의정 활동을 해서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제가 이제 이 방송 끝나면 또 서울을 좀 가는데요. 또 와서 수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많은 상을, 성과를 가져올 만큼 또 열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오고 계신 중 하나가 해미산성의 문화재 지정 문제입니다. 일단 해미산성이 어떤 것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1998년도에 충북대학교의 중어문화연구소하고 원주시에서 해미산성하고 영원산성을 지표조사 보고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영원산성하고 해미산성이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영원산성은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해미산성은 지정을 받지 못했는데 해미산성이 더 오래된 그러한 산성이라는 기록도 있고 옛날에 신라 말에 양길 장군이 축조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지금 계속 유실되고 있다는 건데 이것에 대한 지금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 해미산성이 축조 방식이 이제 좀 메탑 공법이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나무 뿌리들로 인해서 자꾸 훼손 정도가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98년도 이후에 영원산성은 관리가 됐지만 해미산성은 관리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실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원주 시민이나 원주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또 그동안 해미산성을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또 이제는 그 결실이 눈앞에 다가왔다던데요. 예,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죠. 그동안 방곡간설동에 있는 지역 주민들, 통장협의회 같은 분들께서 많이 이 산성을 좀 관리를 하고자 애를 썼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여건도 그렇고 또 환경도 이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거기에 이제 많이 자라고 있는 그 나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일부 뭐 비나 눈으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들도 정비를 좀 하고 그러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어떤 관리는 그냥 지역 주민들이 그냥 그 성심을 다해서 관리하는 것일 뿐이지 정말 뭐 이렇게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법적 기준을 가지고 좀 마련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좀 정비를 하고 했으면 훼손을 좀 덜하지 않았을까 좀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 덕분에 좀 유지해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러한 해미산성이 지방 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에 그 뭐 국회의원이나 뭐 원주 시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 애를 써 주셔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문화재로 지정받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이외에도 이제 그 관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국립공원 안에 있고 또 환경청의 그 관리를 받고 있는 그런 데에 있다 보니까는 많이 좀 더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뭐 이제 협의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문화재도 지정을 받고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설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역사적 가치가 있도록 재조명할 필요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또 이런 해미산성의 지방문화재 지정이 올해 최종 결정된다고 들었는데요. 또 지정될 경우에는 좀 어떻게 관리될지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좀 어떤 거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올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심의위원회에 뭐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정을 받게 되면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 문화재가 소실되지 않도록 유실되지 않도록 먼저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입로를 좀 더 확보를 해서 그리고 또 성곽 외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뭐 조례라든가 법적으로 좀 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테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의 몫이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위해서라도 뭐 역사 탐방로라든가 또는 교육의 뭐 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발굴도 저희들은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또 해미산성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그간 좀 다양한 건의안과 조례안 등을 또 발의하셨잖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조례안이나 알리고 싶은 내용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유 뭐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장애 인지적 정책 지원 조례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주시를 무장애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취지로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제가 만들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많이 알려지지 못했어요. 홍보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워낙에 기준이 되는 안들이 법적 별표 조항들이 많아서 이거를 제가 다 담질 못했어요. 근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들여다보면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세심하게 읽지 못하고 확인을 못하면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좀 다 풀어서 담았었으면 좋았는데 그러질 못해서 그런지 아마 지금 많이 잘 이해를 못하시고 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지원 조례라고 하셨는데 네. 저도 한번 기억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원주시 의원하면 소홀해야 하지 않을 것이 역시 원주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인데요. 또 지난 선거를 통해서 교체된 민선 8기 원주 시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7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는 없고요. 저는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장께서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아마 많은 요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을 하다 보면 또 균형감을 이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균형감 있게 잘 그분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현안 사업들을 잘
추스려서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다 고루 우리가 피자는 정해져 있거든요. 예산은. 그래서 정해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잘 배분을 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하여튼 현명하시니까 잘 해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요. 또 지난해 원주시장식 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한 아쉬움을 좀 지적하기도 했어요. 또 이 내용을 좀 언급해 주신다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원회라는 것은 새로 이제 당선이 되신 당선인을 위해서 좀 더 바르고 지름길을 인도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오솔길로 인도하지 않았나 뭐 이런 아쉬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고 배려를 하고 또 구체적 사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나온 길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시지 않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 과정에서 언론에 불필요한 내용들을 너무 많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렸다든가 또는 또 하나는 활동 보고서인데요. 활동 보고서 내용이 너무 구체화되지 못한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산 집행 내역 같은 경우도 조례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도 공개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또 원주시 사업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원주시 최대 역점 사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기대감과 더불어 우려의 목소리도 좀 많았습니다. 최근 분위기는 좀 어떤지 의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원래 원주시장께서 후보 시절에 100만 평 규모의 삼성 반도체를 삼성 반도체 원주 공장을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를 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공약 내용들이 현실화되면 가장 좋지만 현실화되지 못했을 때 또 사회적 파장이나 여건도 많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우려를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무언가 선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법적 규제라든가 또 물 공급 문제, 전력 공급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난항을 좀 겪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챙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처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언급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내용들이 삼성 반도체 공장 원주 공장 유치를 포함해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가지고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클러스터를 유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본체인 삼성 반도체 공장이 유치되지 않는다 보면 실질적으로 클러스터들이 과연 올까 뭐 이런 의구심도 사실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는데 삼성 반도체가 원주에 유치된다는 얘기는 원주 시민들이 일자리라든가 또는 좀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전매하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근데 교육 장소라든가 아니면 여기 반도체 학과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원주에 왔을 때 이게 과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효과가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여기서 받는다고 해서 그게 이제 클러스터의 한 꼭지라고 해서 이게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검토를 하고 대안을 좀 잘 찾아야 좋은 정책, 시책이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많은 의논이 필요한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님께서 주목하시는 원주시 현안, 좀 반드시 해결돼야 할 현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있죠. 당장 미세먼지 같은 경우가 저는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미세먼지라는 게 실질적으로 수공간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도로나 공원에 쿨링포구 같은 그런 존들도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도 만들어야 되지만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 환경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화석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이 좀 줄어들면 그만큼 이 유발인자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중교통을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를 뭐 중공연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노선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고 뭐 그러면 뭐 좀 더 그런 부분들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도 보여지고 있고 또 대기 오염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문제이지만 또 수질 오염이라든가 토양 오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그 자식들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원주시의 그 환경 개선 사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중요한 현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원주시 의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제가 이제 혼자 생각입니다만 환경연구소 같은 거를 원주에다가 두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원주의 환경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의 다른 도시의 환경들도 원주에서 용역 사업을 해가지고 뭐 돈을 벌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 원주의 그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토양이라든가 수질 오염의 인자들도 찾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대체 방안으로 뭐 친환경 소각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다면 너무 좋겠죠. 뭐 원주시도 그렇고 원주시의회도 합심해서 좀 잘 풀어갔으면 뭐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깨끗한 원주가 되길 네,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좀 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서 원주시가 챙겨야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법적 규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를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법령 개정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강원도와 좀 협력을 해서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이 특례도가 강원도 말고 미리 그 제주도하고 세종시가 있잖아요. 이런 데는 예하의 시나 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강원도는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특례 조항들을 발굴을 하게 되면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주가 강원도에서는 큰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 큰 형님이 좀 양보하라고 그럴 때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원주시에서는 원주만의 특화된 특례 조항도 뭐 발굴하고 또 원주에 좀 현실적으로 적용성이 있는 원주만의 특례 조항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특례 발굴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례 발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원주 시민분들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원주는 그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인구가 늘어나는데 인구가 늘어난다는 이유가 자연적인 어떤 뭐 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원주의 주변 도시에서 이제 유입되는 인구들인데 이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계속 유입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나 그런 정책, 그런 시책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좀 살기 좋은 원주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정이 따뜻한 가득한 그러한 원주가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광문근 원주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